안녕하세요, 부흥입니다. 오늘은 구한말 풍우나 흥성대원군 이하흥과 그 시절을 이야기를 하기 위해 운영궁에 왔습니다. 운영궁은 조선 제26대 임금인 고종의 생부인 흥성대원군 저택으로서 고종이 탄생하여 임금으로 즉위하기 전인 12살까지 사가에서 살았던 집입니다. 운영궁의 이름은 기상청 기능의 관상감 별칭인 서운관이 있는 앞에 고개라 하여 운현이라 불렀다 합니다. 조선시대 일반 상류주택이었던 이 건물은 고종이 왕위에 오르면서 영역이 크게 넓어지고 건물들도 새로 더 들었으며 흥성대원군이 10여년간 집정하며 정치를 하였고 궁궐과도 직통으로 연결되었다고 합니다. 운영궁에 와보니 김동인의 장편 소설인 운영궁의 봄이 생각나는군요. 야사에 가까운 이야기지만 중심 인물로 영웅화된 대원군은 상갓집 개처럼 행세하는 한편 아들 명복을 제왕으로 만들기 위해 교육을 시키는 이중적 생활을 하였고 그는 철종이 세상을 떠나자 아들 명복으로 하여금 익종의 대를 잇게 하는데 성공하는 이야기로 작가는 약육강식이라는 국제적 상황을 극복하고 외척인 안동 김씨의 장기 집권을 종식시키려 애썼던 대원군의 죽음을 애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소설은 핍박과 시련을 겪은 후 야망을 실현하는 흥성대원군에게 초점을 너무 맞추어져 시대를 총체적으로 그리거나 그 의미를 묻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 합니다. 그리고 실제 역사에서의 이하응은 궁핍하지도 않았고 안동 김씨와도 적당히 협력하며 견제하는 사이였다고 합니다. 운영궁의 흥성대원군을 이야기한 김에 이모군란의 역사도 같이 이야기하겠습니다. 1871년 미국의 조선 강제 개학 목적으로 강화도에 침공한 신미양요와 1876년 흥성대원군의 천주교 탄압에 대한 보복으로 프랑스군이 강화도에 침입한 병인 양요를 겪으면서 부국 강병의 필요성을 느끼고 윤요 사건을 일으키며 문호를 개방하려던 일본 제국과의 불평등 조약인 강화도 조약을 맺은 조선 왕조는 나라의 문호를 개방하게 되었고 양국 수출에 대한 조항으로 인해 조선의 쌀이 대량으로 일본에 유출되기 시작하였습니다. 1873년 고종 10년에 대원군이 물러나고 고종이 직접 정치를 주관하였고 고종의 비인 명성황후와 민씨 세력이 정권을 잡았습니다. 1876년 조선은 일본과의 강화도 조약으로 문호 개방 후 보수 관료와 유생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개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개항장을 통해 일본으로 쌀이 수출되었고 이로 인하여 쌀값이 폭등하여 서울 하층민의 경제적 압박이 가중되었습니다. 더구나 이모군란이 일어난 해인 1882년에는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지역에 큰 가뭄이 들어서 쌀값이 크게 올랐고 이로 인한 서민들의 생활 고는 극심하였다고 하며 이모군란이 일어난 해인 1882년 고종 19년에 쌀값은 개항 당시에 비해 두세 배 상승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모군란이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네요. 조선은 1881년에 군제 개혁을 단행해 기존 중앙군인 오군영을 무의영과 장의영의 이영으로 축소하였고 신식 군대인 별기군을 창설하였는데 군제 개혁에 따라 오군영의 상당수 군인들이 실직하였으며 남은 군인들도 신식 군대인 별기군에 비해서 낮은 대우를 받았고 종래 오군영 소속의 구식 군인들은 근대적인 개혁으로 자신들의 처지가 악화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군난 직전에 구식 군인들은 13개월치나 봉급을 받지 못하자 구식 군인들의 불만은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1882년 13개월이나 체불되었던 무의영 소속의 구훈련도감 군인들이 봉급을 받는 날이었는데 이들은 현재 숭례문 근처의 선해청 창고인 도봉소로 밀려들었고 병졸들이 받은 쌀에는 쌀개와 모래가 섞여 있던지 물에 잠겨 썩어 있었고 그나마 정량에 미치지 못하자 격분하여 창고지기를 구타하면서 이모군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동자 4인은 체포되어 구금 후 가혹한 고문을 받았고 그중 2인은 사형에 처하도록 합니다. 동별령 앞에 결집한 군인들과 가족 그리고 이태원 왕십리 등지에서 몰려나온 사람들은
협상을 통해서 사태를 해결해 보려 하였지만 무이영의 대장은 해산을 지시하였고 이 과정에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려 성남 군중은 군졸 여러 명을 죽이고 민교모의 집으로 몰려가 그의 집을 파괴하였으며 사태가 이렇게 발전하자 군인들은 운영궁으로 몰려가서 대원군에게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한편 한 무리의 무장한 군인들과 하층민들은 왕후 민씨가 치성을 드리는 곳인 서울 근교의 절과 당집을 부수고 불을 질렀고 6월 10일에 동별령에 모인 군중은 대원군의 형으로 영의정을 지낸 바 있는 이채영의 집을 습격하고 그를 죽인 후 창덕궁 동남문으로 몰려와 궁궐에 무혈 입성하였습니다. 이들은 궁으로 피신한 민교모와 김보연을 찾아서 죽이고 왕후를 찾았는데 이때 왕후는 궁을 탈출하여 광주와 여주를 거쳐 자신의 근거지인 장호원으로 몸을 피하였고 고종은 사태 수습을 위하여 대원군에게 정권을 넘깁니다. 권력을 다시 잡은 대원군은 개항 이후 실시한 개하 조치를 모두 없애고 군인들에게 녹봉 지급을 약속하고 별기군을 없애고 5군령제를 다시 설치하는 군제 복무를 단행하였으며 통리기무 아문을 폐지하고 기존의 상군부를 부활시키는 등 그간에 취해졌던 근대적 제도를 모두 없애며 대원군은 왕후 민씨의 국장을 선포하였습니다. 흥성대원군은 이렇게 재집권하는 데 성공하였지만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청군에 납치되어 중국 보정부에 연금되었고 그의 재집권의 꿈은 물거품이 됩니다. 그러나 1894년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했고 흥성대원군이 일본군의 호위를 받으면서 궁궐에 들어옵니다. 이로써 흥성대원군은 실각한 지 20년 만에 다시 집권하게 됩니다. 하지만 흥성대원군과 일본의 우호적 관계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조선에 김홍집을 중심으로 하는 개화파 정부를 수립하여 가보 개혁을 추진하도록 강요하는 한편 흥성대원군을 서서히 국정에서 배제하려 하였고 흥성대원군도 이에 맞서 일본을 축출하기 위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흥성대원군은 당시 평양에 주둔하고 있던 청군 진영에 밀서를 보내는 한편 신복을 남부지방에 파견하여 농민군으로 하여금 항일 봉기를 하도록 부추깁니다. 그러나 이러한 양동작전 계획은 평양의 청군이 너무 일찍 무너지는 바람에 실패로 돌아갔고 이때 흥성대원군의 밀서가 일본군의 손에 들어가는 바람에 그는 다시금 건자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1895년 명성황후 시해 사건인 을미사변 이후 대원군은 운영궁에 유폐되고 3년 뒤 노안당 골방에서 79세로 사망합니다.